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는 고층 아파트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박지우는 손에 들린 차가운 유리잔을 만지작거렸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별들처럼 빛나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빛보다도 공허했다. 오늘로 그들의 결혼 1000일이었다. 숫자 1000은 꽤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그저 무미건조한 공허함이었다. 전화기를 들어 확인했다. 보낸 메시지 6,1000개. 수신된 메시지 38개.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알았어. 응 또는 단순한 이모티콘이었다. 사랑이 없는 결혼하니 애초에 사랑을 바라지 않고 시작한 결혼이었다. 계약서 한 장으로 묶인 관계. 거대 기업 한솔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솔아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이 관계에서 그는 그저 투명인간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지우는 한때 촉망받는 생명공학 엔지니어였다. 그의 손에서 수많은 기적 같은 의료 장비들이 탄생했다. 하지만 5년 전 그가 심각한 폐질환을 앓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의 삶은 서서히 죽음으로 향하는 긴 터널과 같았다. 폐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이식 대기자 명단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한솔그룹의 회장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조건은 간단했다. 한솔아와 결혼하고 그녀의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는 것. 그 대가로 한솔그룹은 그에게 폐 이식 수술의 우선권을 제공하고 그의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덫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망설일 수 없었다. 지우는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특수한 휴대용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기계는 그의 생명줄이었다. 기계가 멈추면 그의 삶도 멈추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 기계마저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다. 결국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폐였다. 그의 방은 연구실과 침실이 합쳐진 공간이었다. 벽면에는 복잡한 의료기계 설계도와 인체 해부도가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호흡기가 놓여 있었다. 침대 옆 협탁에는 한솔아와 찍은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마치 연극처럼 부자연스러웠다. 한솔아 당신에게 나는 뭐였을까? 지우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그녀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내일 날씨가 좋대요. 잠깐이라도 산책할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차갑거나 아예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마치 그를 잊은 것처럼 살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삶을 맴돌았고 그녀는 그에게서 빛을 찾지 않았다. 1000일이 되는 오늘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병은 악화되고 있었고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이 허울 좋은 결혼 생활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존엄성을 되찾아야만 했다. 소라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지우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썼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그는 멈칫했다. 이 메시지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6000개의 메시지 중 하나일 뿐일까? 아니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낱 소음일 뿐일까? 그는 메시지를 지우고 대신 한솔그룹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님, 저는 이제 계약을 끝내고자 합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그의 심장이 쿵하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 그의 유일한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유로운 바람을 느끼는 것 같았다. 5년간 억눌렸던 그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쌌다. 몇 벌의 옷가지와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호흡기, 그리고 연구 노트 몇 권.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한솔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아니,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새벽 3시, 서울의 거리가 가장 고요한 시간. 지우는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과거가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만이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북서쪽의 황량한 땅에 있는 한 비밀스러운 연구 기지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자 했다. 채 올라탔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심장 박동은 불안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한솔아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가 운전하는 차가 도시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의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갇힌 새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였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의 폐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박지훈은 핸들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폐,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그에게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몇 달 어쩌면 몇 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휴대용 호흡기의 작은 액정에는 산소 포화도 저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깜빡였다. 그는 재빨리 차를 갓길에 세우고 호흡기에 산소통을 교체했다. 능숙하고 기계적인 손놀림이었다. 이 작은 기계에 의존한 삶이 벌써 5년째였다. 이 기계는 그의 생명줄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옥죄는 족쇄이기도 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은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삶의 활력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지우는 그저 그들 곁을 지나쳐가는 그림자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의 존재는 오직 호흡기의 차가운 기계음에 의해 겨우 증명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솔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언제나 바빴다. 아니, 그에게서 바쁜 척했다. 그녀의 스케줄은 항상 빼곡했고 그녀의 전화는 늘 회의 중이거나 해외 출장 중이었다. 그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들은 읽음 표시만 남긴 채 답장이 없었다. 단지 38개의 답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솔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서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은 그가 처음으로 폐 질환을 진단받고 한솔아와의 결혼 계약에 서명하던 날이었다. 회장은 그에게 자네의 재능은 아까우니 우리가 도와주겠네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 대신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솔아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무시했고 그저 서류의 한 항목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더 이상 이런 삶을 견딜 수 없었다. 그를 갉아먹는 병마와 함께 그의 정신을 갉아먹는 이 허울 좋은 결혼 생활은 그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존엄성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박지훈 살아있는 인간이었다. 그의 차는 이제 도시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창밖 풍경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 대신 어둡고 황량한 산과 들판으로 바뀌었다. 목적지인 서북부의 비밀 연구기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외로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한솔그룹이 극비리에 운영하는 곳으로 외부에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자 했다.
그곳에는 그의 폐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소문은 그를 이끌었고 그는 희망이라는 한 가닥빛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한소라와의 결혼, 편안한 삶, 그리고 서울에서의 모든 것. 어느덧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황량한 들판 위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지우는 차를 멈추고 잠시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 했다.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것은 호흡기에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채 올라탔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해.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더 이상 한소라의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위해 싸우는 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희망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의 차는 다시 속도를 내며 그를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었다. 서북부의 황량한 고속도로를 수백 킬로미터 달린 끝에 박지훈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다. 드넓은 황무지 한가운데 거대한 회색빛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외부에는 어떠한 표식도 없었지만 높게 솟은 철조망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차를 세운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폐는 이제 더 이상 산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했다. 휴대용 호흡기는 쉴 새 없이 차가운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불안정한 심장 박동과 같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입구로 향했다. 육중한 철문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미리 받은 코드를 입력했고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렸다. 내부로 들어서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복잡한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지나 그는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한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는 이 연구기지의 총책임자 강윤아를 만났다. 그녀는 예상과는 달리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다. 박지훈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강윤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의 손에 들린 호흡기를 잠시 응시했다. 폐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싶다면 이곳은 당신에게 지옥이 될 겁니다. 지우는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치료뿐만 아니라 제 마지막 힘을 이곳의 연구에 쏟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강윤아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좋아요. 당신이 이곳에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증명하세요. 따라오세요. 그녀는 그를 데리고 거대한 연구실로 향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곳의 분위기는 엄격하고 진지했다. 강윤아는 그를 한 젊은 과학자에게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이 연구기지의 핵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루미나의 리더였다. 민준은 지훈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강 박사님, 이분이 박지훈 씨, 폐 질환 환자이지만 생명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분간 민준 씨 팀에 합류할 겁니다. 민준은 지훈의 호흡기를 보고 코웃음 쳤다. 호흡기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걷는 사람이 우리 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훈은 묵묵히 민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이미 이런 반응에 익숙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곤 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자신의 연구 노트를 건넸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죠. 민준은 마지못해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페이지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함께 인체 장기 재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건 대체... 민주는 흥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 폐를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연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완벽하게 실현 가능하지는 않지만 프로젝트 루미나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들이 많을 겁니다. 민주는 지훈을 다시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다.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훈 씨,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군요. 우리 팀에 합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윤아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이제 미묘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환영합니다. 박지훈 씨, 이곳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이곳에서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작은 침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황무지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호흡기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살아 있었다. 비록 그의 폐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비밀스러운 연구기지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한가운데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한솔그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의 새로운 시작은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의 전야에 불과했다. 연구기지에서의 삶은 박지훈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매일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프로젝트 루미나의 난제들을 하나둘씩 풀어냈고 김민준을 비롯한 연구원들은 그를 점차 존경하게 되었다. 특히 강윤아는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폐 질환 환자가 아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 핵심 인재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연구기지의 철문을 통과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솔그룹의 상속녀이자 지훈의 전 아내였던 한솔아였다. 그녀의 등장에 연구기지 전체는 술렁거렸다. 한솔그룹이 이 비밀기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한솔아 본인이 직접 이곳에 온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지훈은 연구실 창밖으로 그녀를 보았다. 5년 만에 보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공허함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강윤아가 한솔아를 맞이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알 수 없었지만 강윤아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한솔아는 강윤아를 지나쳐 지훈의 연구실로 곧장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의 시선은 마치 그를 죄인처럼 감시하고 있었다. 박지훈 씨, 한솔아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고 무심했다. 그러나 지훈은 그 목소리 속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음을 감지했다.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훈은 의자에 앉은 채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솔아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표정을 다잡았다.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회장님께서 무척 걱정하셨어요. 걱정 지훈은 실수했다. 5년 동안 수천 개의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던 분이 이제 와서 걱정을 하신다고요. 저희 계약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과 한솔그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지훈 씨, 제가 그동안
많이 바빴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변명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그룹 경영권을 두고 내부적으로 복잡한 싸움이 있었어요. 당신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요. 지우는 차분하게 반문했다. 저는 당신에게 한솔그룹의 미래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같은 사소한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소한 대답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저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6,000개의 메시지 중 38개만을 되돌려준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죠. 지훈의 말에 한소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그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맺혔다. 지훈 씨, 제게 기회를 주세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어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에게 당신은 이제 과거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제 미래가 있습니다. 제 병을 치료하고 제 삶을 다시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연구기지에 속해 있습니다. 한소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서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하고 순종적인 그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돌아섰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자 연구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작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한소라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연구기지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지훈은 그녀의 방문이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예감했다. 그는 다시 연구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연구 노트 대신 한소라의 얼굴과 그녀의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려 애썼다. 그의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섰고 그는 곧 이 연구기지에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었다. 한소라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후 박지훈의 일상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그는 연구에 몰두하는 척하면서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변화들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의 직감은 한소라의 방문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이 연구기지 그리고 프로젝트 루민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프로젝트 루미나의 핵심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공식적으로는 인체 장기재생 기술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실험 보고서와 설계도면 속에는 인간의 유전자 코드를 조작하여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건 생체 무기인가?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연구하고 있던 기술은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무기로 둔갑할 수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자마자 한소라의 방문이 왜 그렇게 차갑고 무감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이 위험한 프로젝트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자신이 한솔그룹의 음모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한솔그룹은 이 비밀스러운 연구기지를 통해 강력한 생체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세계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소라는 그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척 그를 밀어냈던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의 폐는 그를 옥죄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를 막아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연구기지의 책임자인 강윤아였다. 그녀는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이었지만 지우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강한 정의감을 보았다. 그는 밤늦은 시간 강윤아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 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윤아는 그의 방문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박지훈 씨, 무슨 일이죠?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프로젝트 루미나는 폐 이식 기술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체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윤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죠? 증거는 있습니까? 지우는 자신이 밤새도록 수집한 자료들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료들을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한솔그룹을 믿었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속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속였습니다. 지훈의 말에 강윤아는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단호함으로 가득 찼다. 박지훈 씨,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한솔그룹은 이 프로젝트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당신은 저를 도울 수 있습니까? 강윤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의 영혼은 그녀의 인생이었지만 그녀의 연구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좋아요. 돕겠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솔그룹의 감시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교활할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맹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그림자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의 시작은 한소라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 거대한 음모를 알리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쓴 전령이었다. 박지훈과 강윤아 그리고 그들의 뜻에 동참한 몇몇 소수의 연구원들은 비밀리에 프로젝트 루미나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하나씩 드러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프로젝트 루미나의 핵심 자료를 외부로 빼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솔그룹의 보안망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시스템 전체가 한솔그룹의 중앙 서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사하는 순간 경보가 울리고 모든 자료가 삭제될 겁니다. 김민준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훈과 강윤아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결국 동참하기로 했다. 지훈은 묵묵히 상황을 분석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수많은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럼 시스템을 속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다른 해커가 한솔그룹의 서버를 공격해서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외부 해커라니요? 강윤아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한솔그룹과 한패라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한솔그룹에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해커입니다. 그는 돈을 쫓지 않고 오직 흥미와 정의를 위해 움직입니다.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안, 오랜만이다. 급히 도움이 필요해. 거대한 음모를 막기 위해 너의 도움이 필요해. 메시지를 보낸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알았어. 내게 필요한 정보는 이라는 답장이 도착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은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우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짜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강윤아는 기지 내부의 보안망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연구했고, 김민주는 핵심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의 위치와 구조를 분석했다. 그들의 작업은 위험하고도 긴밀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한소라는 서울로 돌아온 후 불안함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훈의 눈빛에서 차가운 결별을 읽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지훈을 떠나보낸 이유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한솔그룹의 회장에게서 비밀리에 이 연구기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받았다. 회장은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가 그녀의 폐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소라는 곧 이 프로젝트가 폐질환 치료라는 허울 아래 생체 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지훈을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를 밀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훈이 직접 연구기지로 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그가 이 모든 음모를 밝혀주기를 내심 바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혹은 그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훈과 그의 팀은 마침내 D-Day를 실행했다. 지훈은 자신이 만든 바이러스를 시스템에 침투시켰고 동시에 외부의 해커 이안은 한솔그룹의 중앙 서버를 공격했다. 한솔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지훈의 팀은 핵심 자료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젠장 예상보다 보안 시스템이 더 강력했습니다. 김민준이 소리쳤다. 누군가 우리가 해킹하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강윤아가 경고했다. 그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한솔그룹의 내부에 그들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한소라였다. 그녀는 지훈이 보낸 메시지들을 읽고 그가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그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그녀 스스로 경보를 울린 것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지훈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경고는 지훈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재빨리 남은 자료들을 자신의 휴대용 저장 장치에 옮겨 담았다. 서두르세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탈출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거대한 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적들의 중심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한소라의 복잡한 눈빛이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경보음이 연구기지 전체에 울려 퍼지자 박지훈과 그의 동료들은 패닉에 빠졌다. 김민주는 복사 중이던 파일을 급히 중단하고 강윤아는 보안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했다. 누군가 시스템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의도가 우리를 방해하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돕고 있는 것 같아요. 강윤아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한소라였다. 그녀는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행동에 숨겨진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한솔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연구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손들어 모두 움직이지 마 요원들의 총구는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지훈의 팀원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바로 그때 한소라가 나타났다. 멈춰요, 멈춰요. 이들은 내 손님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보안 요원들은 당황하며 총을 내렸다. 소라, 당신이 왜 여기에? 지훈이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지훈 씨,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한소라는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는 저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체 무기를 만들어 세계를 장악하려 합니다. 저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요. 그녀의 고백에 지훈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의 오해와 고통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한 무리의 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솔그룹의 보안 요원들과는 다른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직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총을 발사했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연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훈은 한소라를 끌어당겨 테이블 뒤로 몸을 숨겼다. 이들은 누구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도 프로젝트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소라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렸다. 강윤아와 김민주는 그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연구실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무장한 남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지훈은 자신이 만든 바이러스와 해킹 기술을 이용해 연구실의 문을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조작해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들의 합동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무장한 남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은 간신히 연구실을 탈출했다. 그들의 탈출은 한솔그룹의 보안 요원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한소라는 그녀의 권한을 이용해 보안 요원들에게 그들을 돕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탈출은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한솔그룹의 거대한 음모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조직의 추격이라는 이중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연구기지의 좁은 공간을 벗어나 서울의 복잡한 도시와 서북부의 황량한 들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전쟁으로 변모했다. 지훈은 한소라와 함께 도주하면서 그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숨겼다. 지훈은 그녀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녀를 지키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다. 소라, 이제 우리는 함께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한소라는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5년 동안의 고통과 오해가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 함께 나아갔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기 때문이다. 박지훈, 한소라, 강윤아, 그리고 김민주는 필사적으로 연구기지를 탈출했다. 그들의 뒤에서는 한솔그룹의 추격대와 정체모를 무장조직이 맹렬히 쫓아왔다. 지훈은 능숙하게 운전대를 잡고 황량한 고속도로를 달렸다. 그의 옆에는 한소라가 앉아 있었고 뒤에는 강윤아와 김민준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희망도 잃지 않은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강윤아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서울입니다. 한솔그룹 본사로 가야 해요. 지훈이 대답했다.
이 모든 음모의 중심은 한솔그룹의 회장,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세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려면 그들의 본거지로 가야 합니다. 한솔아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싸움을 결심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싸우는 건 마치 거대한 벽과 싸우는 것과 같아요.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그들의 차는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서 한솔그룹의 추격대에게 포위되었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고 그들의 차는 무참히 총알을 맞았다. 지우는 차를 버리고 인근 숲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숲속에서 숨을 죽이고 추격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숲속에서 그들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위험에 처했다. 정체불명의 무장 조직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리더는 차가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한솔아를 보더니 씩 웃었다. 한솔그룹의 아가씨, 드디어 만나는군요. 당신의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으러 왔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죠? 한솔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국제적인 군수기업 더 섀도우 컴퍼니입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가 개발 중인 생체 무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무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우는 한솔아를 보호하다 앞으로 나섰다. 무슨 소리죠? 그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긴요. 남자는 비웃었다. 당신의 전안에 한솔아는 그 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피가 있어야만 그 무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를 도와 이 연구를 진행해왔죠. 한솔아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인질이나 상속녀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핵심 열쇠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가 5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희생당할 수도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의 병은 그의 폐 질환은 그들을 묶어두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폐 이식 수술을 약속했죠. 남자가 지훈에게 물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쓸모가 없었어요. 당신이 쓸모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한솔아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지우는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의 모든 삶이 거짓이었다. 그의 병도, 그의 결혼도, 그의 모든 고통도. 그는 자신을 지배해온 거대한 거짓말 앞에서 무기력해졌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을 되찾고 그를 조종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재빨리 주변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4명 상대는 8명. 하지만 그들은 지형을 이용하고 서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싸울 수 있었다. 민준 씨, 저들을 유인해요. 유나 씨,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찾아봐요. 지우는 침착하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한솔아를 보호하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싸움은 필사적이었다. 김민주는 능숙한 몸놀림으로 적들을 유인했고 강윤아는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 임시 방어선을 구축했다. 지우는 맨몸으로 적들과 싸웠다. 그는 5년 동안의 고통과 분노를 그의 주먹에 담아 적들을 공격했다. 그들의 싸움은 격렬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그들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과 그의 동료들은 더 섀도우 컴퍼니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고 서울의 한 외진 곳에 있는 지훈의 옛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그가 연구에 몰두하던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그곳의 지하에는 그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최첨단 연구실이 숨겨져 있었다. 이런 곳에 이런 시설이 있다니. 강윤아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솔그룹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 혼자 연구하던 곳입니다. 이곳이라면 안전할 겁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한솔그룹 본사로 침투하여 회장을 만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한솔그룹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우리가 본사로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질 겁니다. 김민준이 말했다. 회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소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한소라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한을 동원해 한솔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한솔그룹의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딸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녀를 반역자로 낙인 찍었다. 그들의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 이안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솔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해커를 알아냈어. 그는 한솔그룹 회장의 신복 최성철이야. 최성철, 한소라가 중얼거렸다. 그는 아버지의 오른팔이에요. 모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죠. 지훈은 즉시 최성철을 잡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성철이 한솔그룹의 비밀 정보를 외부에 팔아넘기는 이중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훈은 최성철을 미끼로 삼아 한솔그룹 회장을 끌어낼 작전을 짰다. 그들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지훈은 이안의 도움을 받아 최성철의 은밀한 거래 장소를 알아냈고 그곳에 잠입했다. 최성철은 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그를 비웃었다. 폐질환 환자 주제에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당신이 한솔그룹 회장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회장은 당신을 미끼로 삼아 더 섀도우 컴퍼니와의 거래를 마무리하려 했어요. 당신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최성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지훈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다. 개자식. 그 순간 한솔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성철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최성철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십시오. 최성철은 자신이 배신당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젠장 회장이 나를 버렸어.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도와줘. 나를 도와주면 회장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겠어. 지훈은 최성철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자백해야 합니다. 최성철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솔그룹의 충신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배신자였다. 그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솔그룹이 더 섀도우 컴퍼니와 손잡고 생체 무기를 개발한 것, 그리고 한소라가 그 무기를 완성하는 열쇠라는 사실까지 지훈은 최성철의 증언을 녹음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한솔그룹 회장의 음모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빛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 빛의 끝에는 그들의 승리와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훈과 그의 동료들은 최성철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핵심 자료들을 가지고 한솔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하고도 무모했다. 한솔그룹 회장의 집무실로 직접 찾아가 그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섰고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선언했다.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앞에는 한솔아가 있었다. 내 길을 막지 마. 나는 한솔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솔아다. 그녀의 위험 있는 목소리와 단호한 눈빛에 보안 요원들은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들은 회장의 집무실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회장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들의 눈앞에 한솔그룹의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소라,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리고 이 불청객들은 누구지? 아버지, 모든 것을 멈춰주세요. 한소라가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겁니다. 내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는 한솔그룹의 미래고 너의 피는 이 세상을 지배할 열쇠다.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당신은 저를 그리고 당신의 딸을 너무 얕잡아 보셨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최성철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성철의 목소리는 명백하게 한솔그룹의 음모를 폭로하고 있었다. 회장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놈이. 회장이 소리치며 보안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저들을 모두 잡아들여 그리고 파일을 삭제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이 회장의 집무실에 도착하기 전 이안은 이미 녹음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하고 주요 언론사들과 국제사법기관에 전송한 상태였다. 그들의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이었다. 그들은 승리했다. 결국 한솔그룹 회장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체포되었다. 더 섀도우 컴퍼니는 괴멸되었고 그들의 음모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한솔그룹은 모든 것을 잃었고 한솔아는 그룹의 상속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한솔그룹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그리고 박지훈, 그는 더 이상 폐 질환 환자가 아니었다. 한솔그룹의 음모가 폭로된 후 국제의료재단에서 그를 위한 폐 이식 수술을 지원했다. 그는 새로운 폐를 얻었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의 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숨을 쉬고 있었다. 수술 후 몇 달이 지난 후 그는 한솔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고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지훈 씨,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군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당신 덕분입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거짓말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솔아는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미안해요. 5년 동안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야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삶은 5년의 거짓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